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가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비즈니스나 일상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윤리 문제라던가 데이터 보안 아니면 예측 불가능성 이런 좀 고민거리도 같이 안겨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런 복잡한 AI 환경에서 좀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새로운 국제표준 ISO IEC 42001-2023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네. 그 AI 관리 시스템 표준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표준,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조직들이 AI를 좀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정보 보안 표준으로 많이 알려진 ISO IEC 20001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걸 실제로 조직에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운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같이 짚어볼게요. 아마 AI 거버넌스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표준이 사실 AI 기술을 그냥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좀 더 윤리적이고 또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국제적인 관리 시스템 표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 최초의 국제 표준이군요. 네, 조직들이 AI를 이제 전략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면서도 좀 통제된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직이 AI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져와서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 체계 요구 사항이요? 네. 핵심은 그 AI 시스템의 투명성, 또 공정성, 책임성,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이런 윤리적인 원칙들을 강조하는 데 있어요. 아, 윤리적인 원칙들. 네. 예를 들어서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 과정을 어느 정도는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성별이나 인종 같은 걸로 편향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이제 목표죠. 그렇군요. 이걸 통해서 조직들은 AI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대중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기술 도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이 가진 가치나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도록 돕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AI를 둘러싼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걸 좀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이끌어주는 약간 나침반 같은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이 표준을 도입했을 때 조직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경쟁 우위 확보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경쟁 우위요? 네.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운영하는구나 하는 어떤 증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나 고객의 신뢰를 얻기가 훨씬 쉬워지죠. 아, 신뢰도 향상.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점점 중요해지는 규제 준수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AI법, AI 액트라던가 아니면 GDPR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정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규제들을 준수하는데 이 표준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어떤 법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아, 규제 대응에도 유리하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내부적으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좀 더 구조화하고 또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면서 운영 효율성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신뢰도 향상부터 규제 대응 그리고 내부 효율성 증대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자료들을 보다 보면 정보보안 표준인 ISO 2701과의 통합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냥 별개로 따는 건가요? 아니면 좀 같이 가는 건가요? 이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상호 보완적이요? 네. 두 표준 모두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 원칙, 예를 들면 위험 관리라던가 아니면 지속적 개선, 흔히 말하는 PDCA 사이클 있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좋지 않은 네, PDCA. 네, 그런 거나 감사 프로세스 같은 공통된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ISO 2701은 주로 데이터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전통적인 정보 보안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그렇죠. ISO 4001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 자체의 편향성 아니면 뭐 AI 모델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AI 특유의 위험들. 네, 맞아요. 그런 AI 고유의 위험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표준을 통합해서 적용하면 AI 시스템 자체의 보안뿐만 아니라 그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보안까지 훨씬 더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알고리즘이 해킹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뭐 GDPR 같은 규정에 맞춰서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잡는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AI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보안, 이 두 가지를 함께 강화하는 거죠.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또 유익한 표준이라고 해도 이걸 실제로 조직에 도입하고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맞습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역시 그 AI 기술 자체의 복잡성하고 또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깊이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기술적 복잡성과 이해 부족이요? 네, 많은 조직들이 AI 도구를 사용은 하지만 그 내부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데이터로 학습이 됐는지, 그래서 어떤 잠재적인 위험, 예를 들면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거. 네, 블랙박스 문제. 네,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좀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 같은 것들.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아, 사용은 하는데 속은 잘 모르는? 그렇죠. 이런 이해 부족이 결국에는 잘못된 AI 모델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편향된 결과를 그대로 내보내거나 보안 취약점을 그냥 방치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 이해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현실적인 문제로는 그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데이터 문제도 크죠. 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이 정말 괜찮은지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나 아니면 데이터 과학자라든지 AI 윤리 전문가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요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단순히 표준의 요구사항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AI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좀 본질적인 이해와 역량 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표준 도입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AI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는 ISO 21001 표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표준이 AI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틀을 제공하고 특히 정보 보안 표준인 ISO 27701과 통합될 때 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 표준을 성공적으로 조직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기술적인 복잡성을 극복해야 하고 또 비용 문제나 전문 인력 확보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기술의 복잡성, 그리고 또 이걸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 조직들, 특히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 표준이 요구하는 책임감 있는 AI 관리 수준에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관리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